안녕하세요. 즐거운 수고 박대수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재개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를 원래 제가 아침에 해야 되는데 보통은 저녁 때까지 만들고 아침까지 생각을 해서 촬영을 하거든요. 근데 어제는 제가 캠핑을 가느라고 인터넷 액세스가 안 돼서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리뷰도 못하고 바로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버벅거리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예, 버벅거리죠? 자, 재개발을 하는 가장 좋은 것은 인가 전후에 매수해서 조합 전에 매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해서 조금 다른데요. 일단 재개발로 체크를 해봤어요. 이 투자를 하는 이유는 물론 뭐 입주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투자를 하든 입주를 하든 수익률이 중요하죠. 수익률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그리고 그 수익률에는 이제 진행 단계 언제 사서 언제 파는 게 좋다. 뭐 아니면은 입주할 경우는 언제 사는 게 좋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요. 물론 뭐 입주해서 오래 산다고 해도 언젠간 팔아야 되니까 수익 차익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진행 단계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2024년도에 읽었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실제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결과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자, 투자 수익률인데 시세 차익은 얼마가 날 건지 결정하는 건데요. 인근 비슷한 수준, 단지 규모라든지 뭐 역에서의 거리라든지 학군 뭐 이런 걸 다 고려를 해서 가장 비슷한 것을 보수적으로 입주 시점에서의 시세를 추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는 시점하고 입주 시점이 상당히 차이 나거든요. 건축하는 데만 5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전에 뭐 여러 가지 단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 10년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입주 시점의 시세를 추정하셔야 돼요. 차액은 간단하죠. 인근 시세가 얼마인지 그걸 보고서 일단 뭐 이거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재개발을 하려면은 땅이든 뭐 토지든 아니면 집이든 상가든 거기에 나중에 입주할 때 순부담금이 있을 거예요. 물론 뭐 좋은 경우는 받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요즘 건설비가 많이 올랐죠? 그리고 이게 뭐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는데 뭐 7년이나 10년 걸린다고 치면 그때 들어가는 이자 비용도 있겠죠. 뭐 이런 거를 다 뺀 게 차익이에요. 투자 기간은 이제 투기 과열 지구가 중요한데요. 이건 보수 정부가 있을 때는 투기 과열을 줄이고 지금은 진보 정부죠. 진보 정부 같은 경우 투기 과열 지구를 늘리는 경우가 있는데 경향이 있죠. 2023년 초 1월 달 기준 하면은 4개밖에 없었어요. 용산, 강남, 송파, 서초. 그래서 제가 영등포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이게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때그때 다 다릅니다. 그래서 투기 과열지구인 경우는 입주할 경우는 상관없고요. 투자하는 경우는 관리처분 이전에 양도를 하셔야 돼요. 이건 재개발이 그렇고 재건축은 또 더 빨라요. 조합인가 전일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리고 투자 기간이 길어지면은 당연히 이자 비용도 늘고 그리고 연 수익률을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1년에 1억을 버는 거랑 10년에 1억 번 건 다르죠. 그래서 지연 가능성 있는 거를 피해야 되는데 아니면 더 싸게 사야 되는데 지연 가능성 있는 거는 종교시설. 최근에 뭐 어디 무슨 교회는 빼고 짓는다고 하는 게 나왔죠. 하도 거기서 뭐 요구하는 게 많아서 종교시설이나 신축이 많은 경우도 당연히 싫어하겠죠. 이 기껏 재워놨더니 이걸 또 팔라고 하는 건 그게 그거죠, 사실은. 그리고 상권이 활발해도 상인들이 나가기 싫을 거예요. 돈 벌어야 되니까. 사업성이 좋은 경우도 그런데 이건 좀 이해 안 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큰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은 경우도 지연 가능성이 있대요. 사업성이 나쁘면 사업성 나쁜데 이자 비용까지 늘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된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자 기간이 중요한 이유는 이자 비용이
늘어나면은 예를 들어서 1년에 될 거랑 10년에 될 거면 이자 비용이 10배가 되죠. 근데 연평균 수익률도 1년에 뭐 더블 됐다 그러면 100%지만 그게 10년이라고 하면 10%밖에 안 되죠. 연 평균으로 하면 10%면 사실 투자할 이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저는 그래요. 저는 15% 이하는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한다고 그러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식, 이 평균적인 게 시장에 투자하면 10%인데, 그리고 15%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라죠? 유동성도 없잖아요. 주식 같은 경우도 상장 주식하고 비상장 주식은 2배 차이 납니다. 상장 주식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수익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회사라도 상장되면 2배가 돼요. 부동산도 그러니까 어, 비상장 주식만큼 거래가 어렵기 때문에 또 규모도 크죠. 그래서 15% 미만이면 사실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자, 최적 시점은 언제냐면 사업 시행 인가 직전에 투자하는 게 좋대요. 그럼 사업 시행 인가가 언제 나는지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게 이 책에 의하면 교통 영향 평가하고 건축 심의 통과하면은 바로 된다 그러니까 이거 확인하고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중요하죠. 재개발 단계를 알아야 언제 사고 언제 팔고 뭐 언제부터 뭐 분양권 전매가 안 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조합 설립 인가, 사업 인가, 관리 처분 인가 이게 세 가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조사관이라고 왜라고 하더라고요. 조합 설립 인가까지는 뭐 10년 걸려도 안 되는 데도 있지만 빠르면 2, 3년이 소요된답니다. 순서는 제일 먼저 하는 게 정비 기본 계획을 구청에서 수립을 하겠죠. 시에서 하는지 구청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비구역 지정은 아마 구에서 할 겁니다. 그리고 추진은 50% 동의하면 되죠. 그리고 75%가 동의하면 조합 설립합니다. 이거는 빨리 될 때 2년 혹은 3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이 70%에서 75% 올리는 게 쉽지가 않다고 그러네요. 저는 뭐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이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 사업 인가를 하죠. 이것도 빠르면 1, 2년 소요되는데 조합 설립된 다음부터 관리 처분까지 사업인가 다음에 관리 처분이거든요. 거기까지는 평균 4년이 걸린다고 그러네요. 관리 처분 인가는 빠르면 1, 2년이 걸리는데 순서는 2주 관리 처분 인가단 한 다음에 그다음 2주를 해야 되겠죠. 2주 해야 뭐 착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분양 신청 이건 조합원 분양 신청이에요. 그리고 착공하고 일반 분양하고 그리고 준공합니다. 건축 기간이 뭐 꽤 되죠. 그래서 어, 그것까지 고려를 하셔야 되고 투자 시점은 조합 설립 전에 매수를 해서 관리 처분 전에 매도하는 게 투자자로서는 좋고요. 실입주자는 관리 처분 후에 매수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 제가 이걸 읽고서 그럼 나도 이걸 한번 적용해 보자 그래서 찾아본 게 아까 얘기했지만 투자 투기 과열주의 공인가요? 뭐 그걸 피해서 간 게 영등포였습니다. 서울에서. 뭐 제가 서울에 연고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데 부산이나 뭐 이런 데는 또 가면 비용도 들잖아요. 숙박비, 뭐 왕복 교통비. 근데 서울이야 뭐 자전거 타고 가도 되고 그러니까 사실 전 자전거로 다녔어요. 여기는. 자, 영등포 시장 상가에는 영등포 시장에 있는 재개발 구역에 소재한 상가. 정확히 얘기하면은 주상복합 건물의 1층에 있는 상가를 봤습니다. 그게 7.5억에 나왔었거든요. 권리가액이 나중에 여기서 아파트를 쳤을 때 최소 평형, 예를 들어서 22평형이 최소라면 22평형의 권리가액이 얼마인지 뭐 그때그때 다르지만 그 이상이면 아파트 입주권을 줍니다. 저는 뭐 상가 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물론 뭐 오피스텔은 모르겠는데 상가는 저기 해본 적 없어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소형 상가를 하나 사도 되고 그게 뭐 권리가에 이하면은 상가를 주잖아요. 오피스텔이나. 그래서 그러면 뭐 두 채를 사도 되고 혹은 뭐 상가 하나랑 토지 해가지고 권리가 이상으로 맞추면
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부동산을 몇 번 방문을 했었거든요. 이 책을 읽고 마치 잘 아는 양 잘 모르거든요. 섬이라. 이게 좋은 점은 상가니까 혹은 뭐 토지를 더 살 수도 있지만 다주택자가 세금 걱정할 필요가 없죠. 저는 법인으로 하려고 그랬거든요. 법인 같은 경우도 다주택자보다 더 나쁘게 취급을 하죠.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는 종부세나 취득세가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상가 같은 경우는 그렇진 않죠. 물론 일가구 일주택보다는 높지만 그래도 취득세 같은 게. 토지 같은 경우는 서울은 90평방미터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입주권을 줍니다. 이거는 지자체별로 달라요. 그래서 조례를 확인하셔야 돼요. 모가 건물 같은 경우도 일정 조건이 되면 입주권을 주는데 이거는 평가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수익 가지고도 투자가 가능하다고 그러네요. 근데 뭐 여기는 무허가 주택 있는 데는 아니고요. 그래서 투자를 검토를 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근에 이거는 영등포 시장 있는 상가니까 영등포 시장역에서 가깝겠죠. 그래서 바로 붙어 있습니다. 나가자마자 있어요. 그래서 이 근처에 있는 다른 먼저 된 재개발 어, 아파트를 봤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그때 7.5개 나온 게 22평형을 받는 거였는데 22평형이 15억인가 그랬어요. 부동산에서는 뭐 19억이라고 그랬는데 뭐 그때 떨어졌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확인해 보니까 15억 정도였어요. 근데 그거를 여기에 뭐 부담금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5.5억 정도가 되고 뭐 이자 비용 안 따지고 뭐 어쨌든 기본으로 해도 13억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15억이니까 2억이나 남네. 13억 들어가서 2억이니까 꽤 높지 않냐? 15%가 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게 최소한 2년은 걸립니다. 그러면 연 수익률하면 7.5%밖에 안 되죠. 게다가 이거보다 더 빨리 된 경우는 없어요. 더 늘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2년이 아니고 4년이 걸렸다 그러면 3.5%밖에 안 되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뭐 부담금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물론 줄 수도 있습니다만 늘어났겠죠. 왜냐하면 지금 건축비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그래서 안 했습니다. 열심히 조사했는데 저자는 이거 하면 대박 난다 그러는데 대박 날 수준은 아니었고요. 더 싸게 사든지 뭐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건축비가 많이 올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모르겠네요. 진보 정부로 바뀌었으니까 아파트 값이 왕창 올라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15억이 아니고 뭐 17억이나 뭐 19억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당분간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이 책 읽고 즐겁게 어, 투자 검토를 해봤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거 말고도 다른 내용들이 많거든요. 언제 하면 뭐가 좋고 어떻게 하면은 대형 평을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다 정리는 못했고요. 그 내용 제가 다음 카페 3806번에 정리했으니까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책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저자가 유튜브도 하는데 유튜브보다는 책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이상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달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